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던 거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을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자 안에다 주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딕셔너리에서의 키는 컬럼 이름으로 그다음에 그 컬럼에 해당하는 밸류들은 죄송합니다. 키에 해당하는 밸류들은 행으로 만들어져요. 행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딕셔너리 키값들이 컬럼의 이름으로 됐고요. 그 키값에 있는 밸류들은 핵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죠. 설정이 되고. 데이터 프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가 있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부르는 인덱스가 있어요. 속성 이름 중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은 이렇게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를 찾아주는 게 인덱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컬럼즈는 컬럼의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컬럼들을 선택할 때에는 그냥 인덱스 연산자만 딱 쓰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이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의 이름은 무조건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주셔야 되겠죠. 따옴표를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컬럼 이름이 그 변수 이름 규칙에만 맞는다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과 같지 않으면 간단하게 점, 그리고서 굳이 따옴표 없이 컬럼 이름을 쓰셔도 돼요. 이게 컬럼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city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로도 컬럼 선택이 가능하고 점을 쓰시는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마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인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인 것처럼 변수 이름인 것처럼 컬럼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팝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팝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점 하고서 팝이라고 하면 얘는 메서드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시리즈에서와 마찬가지로 ILOC와 LOC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ILOC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배열이 자동으로 모든 배열이 자동으로 부여가 된 그런 정수 인덱스 0, 1, 2, 3, 4, 0, 1, 2, 3, 4 혹은 거꾸로부터 역순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1, 2, 3, 4를 이용하실 때는 ILOC. 근데 어, 지금처럼 이렇게 행 옆에 붙어 있는 인덱스 마치 얘가 배열의 인덱스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실제로 행에 붙어 있는 이름들인 거예요. 행의 이름들. 행의 이름들이 숫자인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LOC를 사용하셔야 돼요. 로케이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그 ILOC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그 배열에서 혹은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행이란 뜻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행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행. 근데 로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옆에 행 이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로케이션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5라고 하는 이거를
직접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차이점 아시겠죠? 얘가 슬라이싱을 할 때 ILOC와 LOC가 차이가 납니다. 슬라이싱을 할 때 얘가 그 차이가 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서 세 개 행 어떻게 하면 될까요? ILOC를 사용할 때는 0번부터 3번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어, 프레임에서 앞에서 첫, 첫 세 개 행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로케이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행의 인덱스가 뭐예요? 2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까지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사용할 때는 0, 1, 2 얘가 인덱스 로케이션을 사용할 때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같은 결과를 주는 게 ILOC를 쓸 때와 LOC를 쓸 때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세 개 행이라고 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세 개 행이라고 하실 때는 ILOC가 편하겠죠. 끝에서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라고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 ILOC가 편할 거예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세 개 행이란 뜻이죠. 그래서 3, 4, 5번이 나왔잖아요. 3, 4, 5번. 근데 LOC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음수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서 세 번째 행에 인덱스가 뭐냐를 보셔야 돼요. 그 인덱스를 찾아야 되겠죠. 그 인덱스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나오는 뭐 세 개 행, 처음에 나오는 다섯 개 행이라든가 마지막에 나오는 세 개 행, 마지막에 나오는 다섯 개 행이라고 할 때에는 LOC보다는 ILOC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셨죠? 음. 그 다음에 이 ILOC나 LOC도요, 그 시리즈처럼 팬시 인덱싱과 그리고 불리언 인덱싱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행을 선택할 때, 어, 팬시 인덱싱 가능해요. 팬시 인덱싱은 우리가 원하는 녀석들만 선택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로 넘겨가지고, 리스트로 넘겨가지고.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0, 1, 2, 3, 4, 5라고 이렇게, 0, 1, 2, 3, 4, 5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행, 행 인덱스를 볼게요. 행 인덱스가 0, 1, 2, 3, 4, 5예요. ILOC도 괜찮고 LOC도 괜찮습니다. ILOC 안에다가 인덱스를 주고요. 짝수 번째만 골라볼까요? 0, 2, 4.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게 팬시 인덱싱.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 LOC도 가능하겠죠. LOC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는 인덱스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0, 2, 4 이게 가능해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게 팬시 인덱싱이고요. 혹시 팬시 인덱싱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도 그 시리즈에서의 불리언 인덱싱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 팬시 인덱싱은 ILOC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고 LOC를 사용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불리언 인덱싱은 뭐만 가능해요? ILOC는 사용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LOC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도 그 LOC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한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점 ILOC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불리언 인덱싱을 할 때 두 가지 문법이 가능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LO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조건식을 줄 수도 있고요. 어, 또는, 또는, 어차피 ILOC가 안 되기 때문에 LOC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LOC를 생략하기도 해요. LOC를 생략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다가 대괄호 쓰고, 그 다음에 조건식. 요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팬시 인덱싱에서 그게 확장이 돼서 나온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제가 여기다가 LOC를 쓰는 거예요. LOC. 그리고 리스트를 주는데, true, true, true. 그다음 뒤쪽에 false, false, false. 조건식은 아니죠. 이게 가능하죠. 어, 일종의 팬시 인덱싱의 일종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하겠다, true인 것들을 선택하겠다, false인 건 선택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앞에서 세 개 행은 선택이 되고 뒤쪽에 있는 세 개 행은 선택이 안 되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건식 쓴다 그랬잖아요. 조건식. 왜 조건식을 쓸 수 있냐면,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CT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CT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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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쭉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죠? 같다.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다 하고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 나와요? 앞에 있는 세 개는 시티가 서울이니까 true. 뒤쪽에 있는 세 개는 경기도니까 false.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하나씩 다 비교 연산을 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이란 말이에요. 원소들마다 각각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마다 모든 비교 연산을 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 반복문인 거예요. 첫 번째 원소가 서울하고 같은지, 두 번째 원소가 서울하고 같은지, 세 번째 원소가 서울하고 같은지, 네 번째 원소가 서울하고 같은지, 마지막 원소가 서울하고 같은지, 하나씩 다 비교하니까 true나 false가 행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죠? 그럼 이 true, false 이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불리언 인덱싱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loc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값이 뭐뭐랑 같으면 서울이랑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조건식인 거죠. 그러면 city 값이 서울인 것들만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티 컬럼에 있는 값이 서울인 행들만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불리언 인덱싱은 ILOC를 사용 못하는 거고 LOC밖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시티가 같다 서울. LOC를 뺀 것뿐이에요. LOC를 뺀 것뿐입니다.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너무 작게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빠른가요? 타이핑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점 LOC하고 조건식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조건식을 쓸 수도 있다.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조건식을 쓰는데 점 LOC를 쓰고 조건식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 뒤에다가 조건식을 쓸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개는 같은 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ILOC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거고 LOC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안쪽에서 조건식 이렇게만 써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티 컬럼의 값이 서울과 같은 무엇을 선택한다? 행들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드렸다면 2024년 행만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2024년을 가지고 있는 행. 그러니까 이거죠. 2024년, 2024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바로 인덱스 형상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 이름이 이어잖아요. 그죠? 같다. 비교하면 되죠. 자, 근데 이어에는 들어가 있는 게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죠. 그러니까 문자로 비교하면 안 돼요. 2024. 이렇게 하시면 서울의 2024년도, 경기도의 2024년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네.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네. 이 판다스라는 라이벌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부 다 DF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뭐예요? DF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DF라고 하는 변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리스트나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네, 알을 조금 써봤는데 이렇게 비슷한 형식들이 있던데 여기서 쓴 거를 알에서 쓰지. 어느 언어죠? 근데 아마 R도 문법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어,
가끔씩 헷갈려요. 이게 R 문법에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LOC, ILOC라고 하는 이런 그 속성 이름은 R에는 없어요. 그건 R에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겠다라고 할 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R에서도. 그때도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하도 오래돼서 어, 제가 R을 잘 안 쓰다 보니.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R 문법이 아니라 파이썬 문법이고요. 파이썬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만들어진 문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LOC, 그러니까 위쪽에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그러니까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 경우에 조건식은 불리언 인덱싱이고 불리언 인덱싱은 행들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리스트나 시리즈가 들어가요. 1차원 리스트나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그 1차원 리스트나 시리즈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true나 false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 LOC가 선택해 주는 거는 true라고 되어져 있는 행들. 그러니까 0번째 행, 1번째 행, 2번째 행. 그다음에 나머지는 false니까 선택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동작을 해요. ILOC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잠깐만요. ILOC가 된다고요? 나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죄송해요. LOC도 되고 ILOC도 되는군요. 어, 그렇구나. 수정 좀 해야 되겠네요. ILOC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가능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문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문서를 좀 보고요. 시리즈에서는 불리언 인덱싱이 저렇게 동작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리즈를 했었죠. 시리즈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할 때 보시면, 음, 여기 시리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건식 쓰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했었고, 그 다음에 ILOC는 사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도 설마 이것도 바뀌었나? 볼게요. S가 이렇게 있어요. S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ILOC를 쓰고, S가 0보다 크다? 안 되죠. 시리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동작이거든요. 시리즈에서는 LOC만 가능해요. 이렇게. 원소 값들이 0보다 큰 거를 찾겠다라고 할 때는 numpy 기반의 인덱스는 사용할 수 없고 LOC만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음.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LOC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리즈 할 때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요. LOC 생략해도 돼요.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ILOC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LOC로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 LOC를 생략하고 그냥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조건식만 쓰는 걸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리즈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요렇게도 가능해요. 시리즈에서도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당연히 ILOC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리즈랑 똑같이. 근데 얘가 되네요. 되네요. 이거 좀 의외네요.
이거 좀 의외예요. 어, 음. 근데 원칙은 LOC고, 근데 LOC는 생략해서, 생략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불리언 인덱싱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를 찾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의 로케이션, 위치를 찾겠다라는 뜻인데, 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ILOC가 된다라는 거는, 저도 약간 좀 의외예요.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가 살짝 다르군요.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보통 이 뒤쪽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서 뒤쪽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로 씨가 됐었었군요.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음, 불리언 인덱싱에서는 파이썬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어요. 파이썬에서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를, no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대신에 and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기호로 쓰시면 돼요. or를 쓰실 때에는 파이프 연산자, 그리고 not을 쓰실 때에는 물결 표시. 이렇게 세 가지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and라고 하는 특수 기호로 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 연산자로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물결 표시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not이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and나 or 양쪽에는요. 그러니까 피연산자들이죠. 어, and 또는 or, and 또는 or에 어, 피연산자들은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엉뚱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예제를 만들어 보면 2023년 또는 또는 2024년 인 행을 선택하겠다. 이어 컬럼의 값이 이어 컬럼의 값이 2023 또는 2024인 행을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앞에가 2023이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얘가 또는이란 뜻이고요. 얘가 또는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괄호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5호의 피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과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반드시 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5호라고 쓰시면 안 돼요. 5호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조건식을 만들면 되죠. 괄호 안에는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df.2여 같다 2023. 그 다음에 df.2여 같다 2024. 이렇게 쓰시면 서울 2023년도, 서울 2024년도, 경기도 2023년도, 경기도 2024년도 이렇게 찾아줍니다. 만약에 문제를 서울 그리고 2024년 자료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자료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이라고 하는 조건과 그리고 2024년이라고 하는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서울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 무슨 컬럼이 있어요? city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서울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2024라고 하는 건 연도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은 연도 같다 2024.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들입니다.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and, or,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수 기호로 만들어진 연산자들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nd나 or의 p 연산자들 있죠. and나 or의 p 연산자들은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하나하나의 조건식들은 p 연산자로 묶어주셔야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불리언 인덱싱은 잘 사용을 하시면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굉장히 클 때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만 찾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저희 그럼 조금만 더 진행하고 저희 수업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메서드들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만들어진 함수란 뜻이겠죠.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죠? 행 6개밖에 없고요. 컬럼 3개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info. info가 뭘까요? info. 정보란 뜻이잖아요. 정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자, 어떤 정보들이 출력되는지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무슨 클래스의 객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행 인덱스를 보여줍니다. 행의 인덱스가 0, 1, 2, 3, 4, 5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 레인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그러니까 6보다는 작은 일씩 증가하는 숫자들로 만들어진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레인지 인덱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행 인덱스를 얘기해요. 행 인덱스. 이게 두 번째네요. 세 번째 줄의 내용은 컬럼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컬럼이 세개다 컬럼 이름들을 보여주진 않아요. 컬럼이 세개다 뭐 5개면 5개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컬럼 0번, 이름은 시티. 컬럼 1번, 이름은 이어. 컬럼 2번, 이름은 팝. 그 다음에 각각의 컬럼에는 널이 아닌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 널이 들어가 있는 건 없죠. 널이 들어가 있는 건 없으니까 전부 다 모든 컬럼에는 전부 다 6개의 널이 아닌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데이터 타입인데요. city는 오브젝트를 저장하고 있고 이어는 64비트 정수를 저장하고 있고 팝은 64비트 플롯 실수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으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라고 써져 있는 경우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컬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수는 인트로 시작하겠죠. 그다음 비트 수만 달라질 거고요. 실수는 플롯이에요, 플롯. 그래서 밑에 dtypes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컬럼이 3개여서 그 3개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플롯 타입의 컬럼이 1개가 있다. 인트 타입의 컬럼이 1개가 있다. 오브젝트 타입, 문자열 타입의 컬럼이 1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모리는 276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 크지 않은 굉장히 작은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인포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들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는 describe. describe는 묘사하다, 설명하다, 기술하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이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을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술해 주냐면 이어, 팝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컬럼 하나가 빠졌죠. city라고 하는 컬럼이 빠졌죠. 문자열 컬럼이 빠져 있어요.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은 빠져 있고 정수나 실수처럼 숫자들을 저장하는 컬럼들에 대해서만 값들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카운트, 행의 개수. 널이 아닌 원소의 개수예요. 카운트는. 널이 아닌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50%가 중앙값, 그리고 맥스는 최대값. 그리고 25%와 75%를 1사분위 값, 3사분위 값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제가 박스 플러스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중앙이 어디예요? 가운데 중앙은 여기죠. 여기가 50%. 25%는 어딜까요? 요 사이의 중간이 25% 아닐까요? 그죠? 75%는 어딜까요? 요 사이의 중간이 75%겠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쭉 정렬을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이 중앙값 50%. 그 다음에 하위 25%, 상위 25%. 거기에 해당하는 게 25%와 75%예요. 그래서 여기를 1사분위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눈 거잖아요. 네 개로 나눠서 그 중에 첫 번째, 네 개로 나눠서 두 번째, 네 개로 나눠서 세 번째란 뜻이어서 1, 4분위, 그 다음에 3, 4분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scribe는요,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숫자 타입, 정수나 실수, 실수, 숫자 타입의 기술, 아까 describe가 기술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 통계량을 출력해주는 메서드가 describe예요. 그리고 기술 통계량의 종류에는 여기 순서대로 보면 널이 아닌,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값,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 1, 4분위 값, 중앙값, 3, 4분위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 요렇게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describe예요, describe. 그러면 문자열 타입에 대해서는 어떤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문자열 타입은 우선 컬럼을 먼저 찾아야 돼요. city, 그러면 이게 문자열 컬럼만 선택을 한 거죠. 맞아요? 예.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뭐가 있냐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은 몇 번 등장하고 경기도는 몇 번 등장하느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서울이라고 하는 자료는 몇 개가 있고 경기도라고 하는 자료는 몇 개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게 value count. 값들의 개수, 값의 개수란 뜻이죠. 함수의 이름 자체가, 메서드 이름 자체가 값의 개수란 뜻이에요. 자,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카테고리 변수들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범주라고 하고요, 카테고리를. 카테고리 타입의 데이터를 기술하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하는 게 빈도수예요, 빈도수. 빈도수. 몇 번 등장하느냐, 몇 번 등장하느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value counts라고 하는 거야, value counts. value counts. 그래서 통계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고요. 통계량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라고 하는 거 우리 있었죠? 그죠? ILOC를 썼었잖아요. 근데 ILOC 말고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헤드. 헤드는 파라미터가 하나예요. 파라미터가 하나고요. 기본값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5개 행을 보여주고요. 만약에 여기에 n 값을 우리가 바꿔주면 원하는 앞에서 몇 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n의 기본값은 디폴트 아규먼트는 5예요. 그냥 바로 문서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5개를 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 쓰시면 돼요. 뒤에서 5개를 뽑아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 메서드도 n의 기본값이 5이기 때문에 5개를 보여줬던 거고요. 여기를 3이라고 바꾸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3개만 보여줍니다. 앞에서 3개 행, 뒤에서 어,
헤드가 머리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테일이 꼬리란 뜻이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머리라는 뜻은 앞에서 몇 개의 행이란 뜻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꼬리라는 뜻은 뒤쪽에 몇 개의 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LOC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헤드나 테일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서도 찾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디스크라이브로 잠깐 좀 올라가서요. 디스크라이브가 카운트,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줬죠. 계산해 줬는데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하나씩 하나씩 계산할 때는 얘네들이 그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서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탑 컬럼에 탑 컬럼의 평균만 한번 볼게요. 탑 컬럼의 평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계산하고 싶다. 요거 하나만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서 탑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는 왜 위쪽처럼 .city, .year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괄호 썼을까요? 탑은 메서드 이름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선택할 때 탑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df.pop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얘가 평균값 1.028이라고 나오죠. 1.028. 위쪽에 디스크라이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쪽에 디스크라이브랑 비교해 보시면 팝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28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컬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함수들을 찾아서 호출할 수 있어요. 우리 넘파이에서 통계 함수들 다 알려드렸죠. sum, min, std, bar, min, max 이런 거 알려드렸죠.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판다스에서도 그 넘파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리고 메서드 호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 데이터 프레임 DF에서 탑 컬럼의 값이 평균보다 큰 횡들을 찾으세요. 네, 이게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건식만 잘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서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이거는 팝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우선 df 팝. 이게 팝 컬럼이란 뜻이죠. 그죠? 팝 컬럼이란 뜻이고, 크다. 어떤 숫자보다 크다란 뜻이죠. 요 부분을 위에서 한 거잖아요. 팝 컬럼 점 민 하면 뭐가 나와요? 숫자 한 개가 나오는 거잖아. 1.0283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얘기죠. 어, 컬럼의 값이 크다. 뭐보다? 1.0283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보면 전부 다 그 팝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이 1.0283보다 큰 값들만 선택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리언 인덱싱과 그리고 우리가 메서드 이용하는 걸 합쳐가지고 어,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여-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SQL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균이 뭐였죠? 아, 헷갈린다. 오라클에서 이렇게 했겠죠. 오라클에서 SQL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그죠? 모든 컬럼. 이게 모든 컬럼 선택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테이블에서, DF에서. 조건식, 컬럼 이름, 크다. 평균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죠. 그죠? SQL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SQL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